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TV입니다. 대표이사와 함께하는 건강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들과 비만 원인을 알아야 살이 빠진다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날씬한 사람과 오른쪽에 배가 볼록 뚱뚱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한번 궁금증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문제는 단지 보기에 좋지 않다는 것에서 끝나지가 않는데요. 비만은 몸의 전체 상태가 당뇨병으로 매우 가깝게 접근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고혈압과 동맥경화증에 걸릴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몸에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듯 강제적으로 하는 다이어트, 즉 굶거나 살 빼는 약을 먹거나 원푸드 다이어트 같은 방법은 단지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심각하게 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 적신호를 알리는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조건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체중은 적당하게, 몸매는 날씬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체중 관리 방법을 알기 전에 먼저 비만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비만증이란 단지 뚱뚱해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충분한 영양을 공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체내에서 그것을 에너지로 만들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가입니다. 대략 음식물은 2000칼로리가 나올 만큼 섭취하였는데 실제 에너지는 1500칼로리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나머지 500칼로리는 지방으로 변하여 지방세포에 축적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비만증인데요. 따라서 많이 먹는 것과 비만은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많이 먹는다고 해서 비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마른 사람 중에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지방이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왜 나만 살이 찔까요?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식품은 섭취 후에 당분으로 변하는데요. 무엇을 먹든지 일단은 체내에서 당분으로 전환되는데 이것은 곧바로 몸의 활동을 위한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한 여분의 당분은 간으로 가서 지방으로 변환이 됩니다. 물론 과다한 양의 지방을 섭취할 경우에는 지방 상태로 지방 세포로 들어가게 되죠. 어찌됐든 중요한 점은 음식으로 섭취한 당분이나 지방이 얼마나 빨리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가인데요. 비만증은 운동할 때 세포들이 얼마나 빨리 당분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해내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은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인데요. 여기서 당분을 비롯한 영양소들을 태워서 에너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의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마라톤 선수의 경우 일반인보다 거의 5배 정도의 미토콘드리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먹는 것보다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뜻이므로 마라톤 선수는 살이 찔 수가 없는 것이죠. 마라톤 선수는 음식물을 많이 섭취한다고 할지라도 지방으로 체내에 남아있을 여분이 전혀 없게 됩니다. 결국 비만증의 근본적인 치료는 바로 그 미토콘드리아의 숫자와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아무리 금식하고 식욕을 떨어뜨리는 주사를 맞는다고 할지라도요, 미토콘드리아는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살 빠지는 세포, 그 미토콘드리아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살 빠지는 세포의 회복, 미토콘드리아, 거기에 답이 있다. 살을 빠지게 만드는 세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요, 생활 방식의 변화와 적당한 운동이 정답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을 섭취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마셔주면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그 세포의 활동은 살아나게 되고 그 결과로 몸 안에 있는 노폐물과 불필요한 지방 축적물들은 제거되거나 배출이 되는 것이죠. 또한 혈색은 좋아지게 되고 몸무게는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의 회복을 위한 생활 방식의 변화와 운동,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좋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사 중 우리의 뇌가 약간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 숟가락을 놓고 식탁에서 일어나는 가장 이상적인 식사법을 가져보십시오. 두 번째, 지방을 먹어라. 지방은 체중을 증가시키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지방을 소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오랜 시간 동안 공복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이점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견과류, 씨앗, 올리브와 아보카도와 같은 천연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지방을 섭취해줍니다. 정제하지 않는 곡식을 먹어라.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줍니다. 정제하지 않은 곡식과 그것을 원료로 해서 만든 식품을 섭취하므로 영양가를 우리 몸속에 채우면 정제되지 않은 곡식들보다 더 많은 섬유질과 풍부한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채워지므로 적은 양으로도 신체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미, 통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네 번째, 당을 피하라. 당은 체내에서 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됨으로써 체중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설탕, 꿀, 시럽, 사탕수수, 아이스크림, 쿠키, 케이크, 파이와 같은 후식 대신에 과일을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일도 당분이 있으나 다른 후식에 함유된 설탕보다 천천히 흡수가 됩니다. 과일도 바나나와 망고보다는 귤, 사과, 배, 살과, 복숭아, 딸기류를 추천은 합니다. 다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 식사 후에 운동하면 과도하게 섭취된 칼로리가 보다 빨리 소모되는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식사 후에 2시간 이내에 20분 동안 활기차게 걷는 운동을 하는 것은 칼로리를 보다 빨리 소모하기 위한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운동이 식욕을 증진한다고 하지만 적당한 운동은 사람들의 불필요한 가식을 하려는 식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꾸준한 운동을 통하여 체중을 줄일 뿐 아니라 식욕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이런 생활 방식으로 지내는 데에는 자기 절제와 결단력이 상당히 요구가 되는데요.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식욕을 정복한 사람에게는 정복하지 못할 것이 없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비만, 식욕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끈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식사를 하지 말고 우리의 건강과 좋은 세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생활 방식을 조절해야 될 것입니다. 비만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체중을 조절하고 싶은가요? 먼저 건강에 관한 올바른 원칙들을 이해한 다음에 곡기를 끊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평안한 마음으로 건강 원칙들을 실행하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순간 건강한 몸과 세포들은 나에게로 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